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은 우리 수소 공부 한 번만 해봐요. 수소 엄청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수소 기본적인 그 산업 그거 한 번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관련 그 기업들 한 번만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수소가 근데 지금 시세가 다 이미 한 번 났죠, 그죠? 저번에 얘기하고 나서 시세가 한 번 나가지고 지금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인데 고점에 살짝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소 산업 분석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수소는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급하고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밸류 체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급은 그냥 쉽게 말하면 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장시키고 그리고 운송시킨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수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수소차 그리고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충전소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오늘 한번 해볼게요.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보세요. 공급을 먼저 볼게요. 공급 밸류 체인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를 볼게요. 자, 생산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뉘거든요. 브라운, 블루, 그레이, 그 다음에 청록, 그린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요 개념은 이거는 잡고 계세요. 머릿속에 일단 이거는 들고 계세요. 소스를 먼저 만들고 저장해서 운송한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를 오늘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수소를 만들고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만드는 방식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은 뭐냐면 그 화석 연료인 갈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CO2가 여기는 근데 다만 굉장히 많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레이는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추출 수소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좀 태생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나프타 분해로 이제 막 생산하는 부생수소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천연가스 배관망에서 이미 추출만 시키는 추출 수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2가지. 그레이로 사용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요 2번째 추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미 배관망이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그 수소 추출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설치를 시켜버리면 바로 수소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인프라가 완전하게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수소 산업 자체가 그래요. 2040년을 보고 있거든요, 수소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시죠?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2가지가 있어요. 부생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추출 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유 공장에서 나프타 분해로 생산되는 수소를 말해요. 이 말도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 전국에 이미 천연가스 배관망이 다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추출기만 설치하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블루는요, 이제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그 CO2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다시 분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수소를 말해요. 이 말이 어렵나 이것도?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지금 요즘에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딱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막상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친환경파라고 분류되는 그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 수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친환경 에너지 가운데서 가장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수출 그 수소 강국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만큼이나 투자를 한다고? 그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따라가겠는데? 라는 개념에서 시작돼서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소 산업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그 기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지금은 그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 방식이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브라운, 그레이, 블루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록이 있어요. 청록은 탄을 열분해 해가지고 생산하는 수소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분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수소다. 이렇게 정리할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린은요, 마지막 그린은 전해질에 그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가지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그 수전의 방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는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수소다. 그 깊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머릿속에 그냥 담아만 두세요.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가 그린 수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린 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이산화탄소 CO2로 할게요. CO2 배출량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소다라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만 가격이 이 그레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블루에 비해서 한 5배에서 한 6배가량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상용화 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상용화 단계 가려면 최소한 2030년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결국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린 수소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잖아요. 지금 탄소 배출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만 하면은 지금 신산업은 다 2030년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라든지 어떤 기업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갈 때 한 10년 정도를 잡고 보기 때문에 자꾸만 2030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수소차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키로당 가격이 한 3.5불에서 한 4불 정도 하거든요. 키로당. 근데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 키로당 2불까지 낮춰서 상용화 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린 수소가 가장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생산 방식입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고 자 이러면 이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5가지 생산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이죠. 이제 넘어갈게요. 수소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저장하는 방식엔요. 일단 고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고압 기체를 저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기체 수소를 액화시키는 이거는 액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위에 기체 방식보다는 운송 비용이 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장하고 운송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까지가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운송 비용이 싸다 보니까 고압기체 방식보다는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효성화하게 하고 있어요. 액상 유기수소 화물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저장시킨 다음 운송시킨다 했잖아요. 그죠? 요 운송시키는 과정에서의 수소 손실을 줄여줘서 다시 그거를 운송한 후에 역반응을 시켜서 다시 재수소화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좀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운송 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주로 개발을 합니다. 기술력이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업 분석 해드릴 때 말씀을 좀 해드렸었어요. 이 방식은 지금 현대차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한다 했었죠? 기억 안 나시죠? 호주에서 하고 있어요. 호주에 천연가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대차랑 협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다 했죠. 수소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까지 했어요. 만들고 저장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남았죠? 운송시켜야 되겠죠. 운송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운송은 뭐냐면, 자, 이거를 알려면 일단 그 수소의 지금 현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수소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딱히 지금 매력도가 없어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모든 국가들이 친환경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30년, 40년, 50년, 그 30년 후의 미래까지 보는 거거든요. 30년 후의 미래에 가서는 우리가 지구를 좀 살리려고 보존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하잖아. 그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구 온도가 한 1도, 2도만 높아져도 해수면이 얼마 높아지는지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통 관심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게 수소 산업의 출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비싸요, 일단 지금은. 근데 다만 미래에는 그 잉여 전력을 가지고 보관하고 또 장거리, 특히나 이제 운송 과정에서는 장거리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력도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전력망 없이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수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소 자체적으로는 그 가격만 그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매력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방식 가운데서는 이 그린을 가장 많이 이제 그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린 방식을. 그래서 요거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운송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 기체화를 통한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화를 통한 탱크로리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체를 통한 튜브 트레일러라고 해서 튜브 트레일러죠. 트레일러라고 방식. 이게 가장 흔해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운송한다 했잖아요. 자, 5가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4가지 방식으로 저장시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3가지 방식으로 운송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이건 알고 있어야죠. 내가 기업을 샀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비시켜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죠? 어떤 식으로 소비를 시키는지 이제 그거를 조금 알아볼게요. 수소차,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가 운행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소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공급이었어요. 수소의 공급.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다시 그 수소의 소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소의 소비. 자, 수소의 밸류 체인이죠. 이런 어려운 말 쓰면은 머리 아프죠. 자, 밸류 체인인데 첫 번째 수소차가 있어요. 자, 가장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차를 왜 만드냐면은 일단 전기차 대비해 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다만 미래에 있을 것이다거든요.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버스 같은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2030년이에요. 2030년까지 100만 대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전기차보다 오히려 수소차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간단하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발전용,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기본이죠.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건물에서 쓰이는 건물용, 그리고 수송용, 이거는 수송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차겠죠. 그죠?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좀 발전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연료 전지에 대한 그 개발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계속 수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수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 이때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로서 이제 활용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수소차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일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제 방송을 돌려보다 보면 그 종목들이 대부분 수소 관련주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면 물려 계신 종목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 기업이 뭘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또 4가지 타입이 있어요. 말은 어려우니까 그냥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세요. 인산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두산 퓨얼셀이 여기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 유일하게 인산형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탄산형, 짧게 그냥 할게요. 이게 원래 플레임이 있는데 다 하면 더 머리 아파지니까 짧게 할게요. 미국의 퓨얼셀 에너지라는 기업에서 1위입니다. 1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SK에서 미국하고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세웠는데, 미국 플러스 미국이죠. 미국 합작 법인인데 그걸 합쳐서 블룸 SK 퓨얼셀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 보세요. 이거 3개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설명드렸던 가정용이라든지, 그 위에 3개는 가정용 혹은 뭐 건물용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하나는요, 고분자 전해질 방식인데, 고분자가 아니라 고분자죠. 고분자 전해질 방식인데요, 요게 이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분자 전해질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이라든지 혹은 수송용, 차겠죠. 차량에 가장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기술력도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 S퓨얼셀에서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때 우리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야 수소차 관련주들에서 누가 대장이야? 했을 때 인산형의 두산 퓨얼셀이야 아니면은 고분자 전해질의 S퓨얼셀이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거의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세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연료전지 했고 수소차 했어요. 그럼 마지막이죠. 수소차 충전소죠. 이렇게 갈게요. 수소차 충전소. 자, 충전소 얘기까지만 하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수소를 만들고 5가지 방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4가지 방식으로 저장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3가지 방식으로 운송시켰어요, 그죠? 기체와 액체와 기체화 해가지고 다시 운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수소차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로서 소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인프라예요. 이렇게 수소가 만들어지고 운송되고 또 저장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수소차 연료 전지로서의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보통 충전소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반대로 충전소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충전소까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미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공급 인프라는 다 갖춰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머릿속에? 이해 안 되시면은 좀 여러 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수소차 보급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겨우 해봤자 갓 1만 대를 넘겼거든요. 1만 대를 넘겼었어요.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50곳도 안 됐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기준.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은요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만 인프라는 아주 부족해요. 여전히. 그래서 수소차 그 충전소에 대한 그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투자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직접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도 천천히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소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수소차 충전소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소비하고 투자되는 비중이 지금 거의 70%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 수소 충전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상황은 좀 미비한 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력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 평가에서 작년 기준에서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요 1위 미국에 대하면은 한 절반 수준, 그리고 2위 그 일본에 비하면은 한 진짜 20% 4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리고 독일에 비하면 한 30%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더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본 게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연료전지 보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위 했단 말이에요. 기술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업 분석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좋다 했잖아요. 현대차는. 그래서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 쪽에서도 현대차가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다만 이제 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기술력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하고 미국이 아마 기술 점수에서 100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한 60점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제 그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아니라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 30점 수준밖에 안 돼요. 30점. 그래서 종합을 해 본다면 차후에 이쪽 수소차 충전소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입니다. 투자라기보단 투자 비중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수소차 기술력 가운데서는 엇비슷하게 그 비중을 맞춰가고 있는데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밸런스가 지금 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하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정리가 되셨나요?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별로 안 어렵죠? 깔끔하게 정리 다 되고 계시죠? 자, 요거는 제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뒤져보다가 봤던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금 수소 승용차에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2023년까지 전기차 그 가격 수준까지 맞추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목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일단 가격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양산화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화 체계를 갖추겠다 이거거든요. 갖추는 것이 목적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가 2021년이죠. 2022년도를 보면은 겨우 해봤자 목표가 6만 대거든요. 그리고 6만 대인데 2040년이죠. 20년 후에는 이거 쓰면서 하니까 엄청 헷갈리네. 자, 20년 후까지는요 600만 대, 죄송합니다, 6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년까지 6만 대인데 6만 대 출발해서 20년 후에 600만 대까지, 그러니까 100배를 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럼 2030년까지 2022년부터 30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쪽 산업에 굉장히 그 대규모의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잖아요. 40년까지 100배를 늘리려고 하면은 30년까지는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지금 2021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6만 대 시작이면 이제 이 산업은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로드맵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해봤자 50개였어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그 자료를 봤을 때 50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022년까지 한 300개 정도까지 늘리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2024년 고작 2년 새에 이거를 1200개, 4배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2022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요 2년 새에 4배를 늘리려 하면요, 기본적인 공사는 다 들어가겠죠 이제. 그럼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은 내년엔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기간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관련주들은 진짜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산업 가운데서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다음에 한번 돌려보시고 제가 관련주들을 한번,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